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9일이니까 시행한 지 이제 보름이 되는데요.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84 부동산 대책 처음에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 7만호, 서울은 7만호고요. 수도권은 26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거의 23번째 이제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규제 정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23번이라는 분도 있고 24번이라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 실패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임차인들도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고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규제가 안 통하니까 이제 공급 쪽으로 이제 방향을 한 건데요. 공급 부족 우려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근데 이미 항상 공급은 부족했습니다. 미래 주택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의 신규 택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신규 택지 발굴 3만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18군데로 이렇게 지금 공급지로 이제 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 3만호 태릉 골프장의 절반인 공원, 도로, 학교,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죠. 하고 나머지 절반인 주택부지 1만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자, 이제 1만호가 나왔고요. 근데 2만호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 택지. 철도, 도로, 대중교통. 자, SOC에 꽃을 할 수 있는 교통망인데요. 이것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 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캠프킴 부지를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공터가 남은 거죠.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된 국유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골치가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지방조달청, 정부 과천, 청사, 국립외교원 이런 국유지의 택지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 유효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성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4 대체 신규 택지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캠 부지인데요. 태릉 여기 노원구가 보이고 있고요. 태릉 골프장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용산 캠프캠 부지는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 태릉 골프장 이 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전부천 고속도로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대도 보이고 있고요. 태릉 입구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산구인데요. 남영역, 남영역 숙련여대 제가 숙대를 다 했었는데 이 남영역의 용산 캠프캠 여기에다가 31,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쪽이 이제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죠. 자, 용적률 상향하겠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은 부증성이죠. 서울의 땅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당연히 희소성이 있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뛰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증성이라는 것은 땅을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는 더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 높이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높이를 올려버리는 거죠.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과밀화 및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겠다. SHLH 등 공공 참여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해야지 개발할 수 있겠죠? 규제 완화하면서 공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 용적률은 300에서 500수를 완화하여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겠다. 더 많은 살도록 기존 세대수보다 2배를 공급하겠다. 기부 최대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장기 공공임대 50% 이상, 공공분양 50% 이상으로 활용하며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에 대해서 한번 조만간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부 구역 외에도 정비 예정, 정비 해제 구역에도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다시 한번 용적률을 높이면서 기존 사업을 과밀화, 촘촘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컴팩트하게 개발을 시키겠다. 자, 사업 시행인가 반응 서울시내 주요 정비 사업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늘색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는 오렌지색,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은 철거 2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규제 완화 제도 개선으로 공급을 추가하는데요. 노영구임대 단지에 재건축을 하겠다. 재건축이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 쪽이겠죠.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겠다. 서울 중공업지역, 경공업지역, 그다음 상업 입지도 가능하다. 순환 정비 사업지도 확대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뭐 입주자 선정 방법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물량 중 6만 호는 사전 청약 제도를 받겠다. 그래서 공공물량 중 사전 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 호로, 원래 9,000호였는데 6만 호로 대폭 확대를 하면서 2021년 3만 호, 2022년 3만 호는 앞당겨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생애 최초 구입자. 자, 그런데 이 공공물량 중 50% 이상을 누구에게 줄 거냐면 생애 최초 구입자. 태어나서 처음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겠죠.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겠다. 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분양 물량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것은 주택 지분을 장기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주택 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을 도입하여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 분할하여 취득하니까 조금 부담이 덜겠죠. 그래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개요를 보시면요.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수요자,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를 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하는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추후에 발표하겠다. 올해 하반기에. 입지는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 확보 공공택지. 초기 방지 방안 예시, 전매 제한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있고 당연 실구적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짤막하게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에 7만호, 수도권에 26만호. 수도권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지구, 그 다음 하남, 교산, 과천 이렇게 되어 있죠.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물량 확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올 말부터 토지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50조 원이라는 거. 그래서 올해가 토지 투자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은 강동구에서 강동구 지금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자, 강동구와 교통이 화부가 되면서 위로는 남양주 왕숙지구, 오른쪽으로는 하남, 교산. 하남 교산에는 또 초이동의 퓨처밸리, 테크노 밸리처럼 퓨처밸리라는 사업단지가 들어갑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거대한 세대수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6만 6천 세대였지만 용적률을 높이면서 8만 세대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이 3기 신도시 전체가 선교통 후 입주입니다. 교통을 먼저 깔아주고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훨씬 더 1기와 2기와 비교되지 않게 빠르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 B노선까지 교통망의 초호흡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1기, 2기, 3기 서울을 통틀어서도 도시철도가 7개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지구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신도시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께서 과거의 동탄이나 판교의 사례처럼 낙수 효과로서 재테크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규제를 많이 했지만 왜곡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발굴했을 때 발굴이라는 단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썼는데요. 뭐 그린벨트를 뭐 푼다 안 푼다 말이 많았다가 또 최근엔 또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뭐 경기도는 뭐 그린벨트 풀 수가 없다, 뭐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묶어버리겠다 이런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를 또 안 푼다 쪽으로 했다가 다시 또 서울에 그린벨트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절 토지 같은 경우, 자 강동구에 이제 단절 토지나 원형지 토지가 많은데요. 역세권 선사역 주변 또 암사동에 여러분께서 원형지 투자로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풀릴 수밖에 없는 역세권 위치와 도로에 접해 있는 단절 토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사역은 8호선으로서 2023년 8월 24일 개통 일자로 잡혔지만 이곳이 공정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개통이 될 것이라는 굉장히 빠른 소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태릉 공풀장 용산 캠프팀 부지에 신규 택지 공급을 하겠다. 태릉 공풀장에 뭐 1만 가구, 용산 캠프팀은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이 서울 땅은 희소성이 있죠.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고 3기 신도시 자체도 용적률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빼곡하게 나온 것들이 서울시에 인가받은 서울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어도 공급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샤넬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샤넬 사면은 감옥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샤넬 말고 중저가 브랜드인 뭐 샤넬이라는 뭐 이런 브랜드를 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샤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디자인 욕구가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넬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심리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뭐 수도 이전, 그래서 뭐 세종시로 뭐 이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뭐 수도 이전한다는 말도 있지만 뭐 세종시로 수도가 이전하던 말던 서울은 오히려 금융 중심지로 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역사와 문화와 입지와 또 심리, 기대 심리,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부동산의 것은 규제하면 튄다. 그 다음에 자유경제 원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거지 정부의 간섭이 심하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4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임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자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왜곡되지 않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사모사로서 눈앞에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자와 기업을 규제하면 그 나라는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갔고요. 제가 남양주 투자 링크를 뒤쪽에 걸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또 투자 의향 있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